나는 고기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낮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금의 도움도 다 사라진 상태면 간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칼슘 부족의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당뇨 환자분들 아니면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특히 많이 드셔야 될 채소들은 채소를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하지만 안 좋은 채소들이 또 있습니다.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신동진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10년 이상 당뇨 환자만을 진료하고 있는 밥상닥터 신동진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많이 드시는데 그런데 채소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고지혈증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채소만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몇 가지 오해도 있고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채소냐 아니면 채식이냐를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식이라고 하면 육류를 빼고 채소와 곡식을 드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를 말씀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육류를 전혀 안 드시는 종교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까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 아니 많이 계십니다. 왜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이겁니다. 신도들이 빵과 콜라를 너무 많이 갖다 주신대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시주로 들어온 건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하시느라 살도 찌시고 고지혈증도 생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나쁜 채소가 있는 건 아니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낮출 거라는 오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채식만 하는 것도 일종의 편식이다? 그렇죠. 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데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채식만 한다. 채식을 좀 극단적으로 한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채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다라고 알려진 음식들 위주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자체가 들어와서 외부에서 섭취돼서 보충되는 비율이 1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70에서 90%는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금의 도움도 다 사라진 상태면 간이 적어도 30%에서 10%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간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채식 위주로 식단을 운영하시는 걸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해지는 결핍되는 영양소들의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은 1회 고기도 안 드시는 분들이 완전 채식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흔히 비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B12의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성 식재료에는 없는 성분이 비타민 B12거든요. 비타민 B12는 적혈구, 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빈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통 비건 하시는 분들은 따로 영양제로 B12를 드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채식 위주로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지럼증 느끼시거나 현기증 느끼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B12 부족입니다.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고기 드셔야 낫습니다.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군요. 맞습니다. 칼슘 부족의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연, 셀레늄 이런 미량 원소들의 부족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결핍되는 영양소들에 대한 보충을 항상 신경 쓰셔야 될 분들이 바로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다. 이거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봐 너무 무서워서 고기만 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채식 고집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콜레스테롤 합성의 첫 번째 재료는 아세틸코A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아세틸코A가 있어야 간이 그 물질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세틸코A가 어떤 영양소에서부터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야죠.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아세틸코A가 빠르게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른 3대 영양소에서 만들어지는 게 더 많을 것이냐 비교를 해보면 깜짝 놀라실 사실이 뭡니까?
실제로는 탄수화물에서 이 아세틸코에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단백질 또는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기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낮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아. 내가 먹는 밥, 과일, 떡, 빵, 이 음식이 나의 콜레스테롤을 훨씬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님들 고지혈증이 있다는 사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 보상 심리로 밥이나 떡을 이만큼 먹는다. 결국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거네요. 훨씬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고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밥을 뭘 먹는지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이 형제 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 질환들에 다 같이 껴있는 공통적인 영양소 바로 탄수화물인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이 다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또 식이섬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다 그러던데 네. 그게 미치는 겁니까? 식이섬유를 콜레스테롤과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드셔야만 하는 영양소, 7대 영양소 중에 포함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데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제일 효능이 좋은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아.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구별하실 수 있어요. 진득진득한 액체가 있는 식이섬유. 다시마의 진액, 미역? 미역도 있고요. 또 마도 있죠. 아, 마도 있네요. 예. 청국장. 아. 청국장에도 진득진득한 그렇죠. 진액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진득진득한 진액들은 다 수용성 식이섬유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불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지 않아서 불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불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수분을 흡착하는 능력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섭취를 했을 때 대변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장 점막을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될 식이섬유 중에 하나고요. 단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오히려 나쁜 식이섬유냐라고 혹시 오해하시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식이섬유는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소들은 각종 채소들, 근데 특히 많이 드셔야 될 채소들은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는 채소를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뭔가 끈적이는 거 찾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고 뭐 당뇨 환자다. 그러면 네. 조금 조심해서 먹어야 할 채소가 있을까요? 아, 있죠. 채소긴 한데 이게 전분이 너무 많은 채소들이 있죠. 감자? 맞습니다. 고구마도 포함됩니다. 하나같이 또 맛있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채소 중에 이거라고 생각하실 때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이요? 당근도 상대적으로 당분이 많습니다. 당근을 삶아가지고 예. 으깨가지고 드셔보시면 단호박하고 맛이 똑같아요. 엄청 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채소 중에 하나 당근이 좀 들어갑니다. 네. 당근은 보통 드실 때 쪄서 드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예. 생으로 드시면 안전하고요. 만약에 익혀서 드시는 경우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근과 같이 익혀서 드시면 안 좋은 채소들이 또 있습니다. 우엉도 있고 그리고 연근도 있습니다. 왜 연근 조림하고 우엉 조림 하잖아요. 예, 예. 졸여서 익혀가지고 거기에 양념을 해서 만드시는 경우라면 이 경우도 콜레스테롤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연근도 보면 끈적끈적한 거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익혀서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연근은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방법. 아삭아삭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하. 그래서 연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조리 방식은 네. 연근 피클입니다. 아, 연근으로 피클을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굉장히 맛있습니다. 거기에 유자 조금 썰어 넣으면요, 향긋하고 색깔도 좋고요. 예.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잎채소는 어떻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흡수 속도가 조금 빠른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잎채소는 보통 샐러드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드시는 건 괜찮은데 좀 문제가 되는 건 소스입니다.
소스. 예, 당분이 많이 들어간 소스를 듬뿍 위에 뿌려서 드시는 이런 방식은 채소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샐러드 드시고 소스가 나오면 소스를 뿌리지 마시고요. 그냥 주시고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방식으로. 찍어서. 예, 그렇게 드시면 그나마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 뿌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섭취량이 좀 줄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찍먹과 부먹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찍먹입니다. 무조건 당뇨 환자분들 아니면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예. 찍먹으로 드셔야 돼요. 샐러드는 찍먹을 하되 그것도 조금만. 알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란 단어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몸에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죠? 간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세포막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세포를 교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요.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중성지방 나오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예.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는 콜레스테롤도 항상 들으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적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허용되는 콜레스테롤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다. 네, 맞습니다. 네. LDL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낮은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라는 에너지원을 말초로 가져다 주는 운송 수단이거든요. 근데 LDL이 너무 낮으면 말초로 콜레스테롤이라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콜레스테롤의 기능, 바로 성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게 유지하시면 성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포화지방의 섭취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처방은 오늘 저녁에 가셔서 삼겹살 넉넉히 구워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겹살을 많이 먹어라. 그럼 성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기는 지방을 다 오려내고 드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완전 채식 위주로 드시던 분인데 사모님의 의도에 의해서 식사를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고민은 또 그거였던 거죠. 성호르몬을 보충하실 필요가 있으니 포화지방을 그래도 간간히 드셔라라고 제가 처방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건 성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뜨끔하는 분들이 꽤 계시겠네요. 너무 깨끗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식습관 말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선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LDL 수치를 낮춰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중성지방은 과일 드시면 많이 올라갑니다. 밥빵, 면떡, 과일, 탄수화물 드시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LDL 수치를 낮추실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움직이는 것입니다. LDL이라는 것은 말초에서 사용하라고 보내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말초가 움직이지를 않으면 절대 낮춰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스트레칭이라도 하셔야 콜레스테롤을 안전하게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 신경 쓴다고 무조건 채식만 고집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신념에 의해서든 아니면 몸이 받아주질 못해서. 근데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은 채식하신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식하시면서 결핍이 생기는 영양소 반드시 같이 보충하시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탄수화물 때문일 수 있으니 탄수화물 섭취에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일의 토크 한상, 오늘 신동진 원장님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채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